처음에 집을 보러 왔을 때 창문이 3개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건물이 낡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언덕을 한참 올라와야 하지만 창문이 3개여서 계약서에 흔쾌히 사인할 수 있었다. 3개의 창문을 통해 들이치는 햇살은 얼마나 풍성하고 따뜻할까. 때마침 3개의 창문으로 동시에 햇살이 쏟아졌다. 마음에 들었던 것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되었다. 오은 시인의 없음의 대명사 중 그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문가에 앉아 그 따뜻하고 풍성함에 마음을 사로잡히는 오후.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문장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여세실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여세실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세실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2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첫 시집 휴일에 하는 용서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근황을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좀 건강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막 바깥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요즘은 냉장고 파먹기를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에 꽂혀서 양배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들을 찾아보고 네. 그것들을 따라해보는 취미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양배추 레시피를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양배추 요리 쉽지 않고 또 근데 잘하면 너무 맛있고 약간 이런 양면성이 있는 식재료인 것 같은데 위에 되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가끔 해먹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는 가끔 청취하실까요?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좀 SNS도 잘 안 하고 좀 고리타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도 책으로만 찾아볼 생각을 하고 뭐 네. 라디오나 SNS를 찾아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외를 주셨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저 빼고 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찾아 들었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네. 들어가지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문장의 소리 애청자가 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문장의 소리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또 시집 휴일에 하는 용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집 축하드립니다. 네, 출간 소감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기쁘기도 하고 생각보다 주변에서 너무 밝은 눈으로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많아서 좋았는데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시를 쓰고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시집이 나오니까 이 무게감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정말 시를 쓰는 것과 생활을 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첫 시집 이후로는 조금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책이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시인이라는 어떤 느낌보다 막상 책이 나왔을 때의 그 느낌 자체는 좀 다를 것 같아서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시집을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인님께서 직접 휴일에 하는 용서 이번 시집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누구한테나 풀리지 않는 분노나 서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집을 묶을 때는 그 감정들에 맞서 보기도 하고 무너져 보기도 하고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놀아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시집을 꾸렸어요. 네. 그래서 제목에서는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 더 정확히는 용서할 수 없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 반전이네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독자분들한테는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집을 이미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지가 정말 아름다운데 또 부드럽지만 힘차게 도약하는 하얀색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시집의 디자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환하다 이런 인상이 들기도 하지만 시인님이 이렇게 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걸까요? 표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출판사 측과 표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새 이미지, 그리고 손 이미지, 그리고 하얀색의 이미지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제 생각보다도 너무 더 예쁘게 표지 작업을 해주셔서 저도 표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기뻤어요. 근데 그 이제 새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비둘기, 새가 평화의 상징이어서 새를 그렇게 중심 이미지로 넣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이 시집을 읽고 좀 가뿐해지는 마음, 가볍게 날아오르는 그런 마음이 독자분들한테 가닿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새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느낌이 완전히 잘 살아서 독자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시집 소개를 해드리면 5개의 부로 나뉘어서 52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5부에 보면 크게 울고 크게 웃게 해주세요 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생시와 나릴이라는 단 한 편의 시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너무 특이하고 또 각 부의 제목만 살짝 훑어봐도 제자리, 미래, 사랑, 슬픔과 원망, 울고 웃는 이제 이런 어떤 방식들의 커다란 흔들림들을 표현한 제목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집을 구성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제가 재교를 보는 과정에서도 부구성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나 시련이 오지만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건 그 시련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부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가볍게 썼던 것 같고 2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슬픔 앞에서 되게 주저앉는다고만 생각하지만 그 슬픔을 가지고 놀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부는 좀 재미있는 시들로 꾸렸던 것 같고 네. 3부는 어떤 분노하는 마음의 시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부는 어떤 맞서는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부는 좀 아주 긴 산문시인데 네. 이런 감정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편의 시만 수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시집 구성을 되게 다양하게 만드는 힘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시집의 첫 시는 온통이라는 시인데요. 언어에 대한 시인의 감각이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몇 부분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름답다는 말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어갔다.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더 이상 이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이 실로폰을 칠 때마다 무언가가 변한다는 사실만을 익힌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첫 시로 이 시를 배열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가 실로폰을 뚱땅거리듯이 그냥 되게 즐기면서 마구잡이로 제 시집을 읽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시를 첫 시로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시집에서 시인의 의도나 뭐 되게 알맞은 해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실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실로폰을 칠 때 뭐 도와 솔이 다른 음을 내는 것처럼 네. 그거를 들으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제 시도 조금 어떤 해석보다는 그냥 느낌을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서 이 시를 넣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어떤 의미를 파악해 주길 바라는 또 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는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도 있는데 독자분들에 따라서는 되게 의미에 집착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팁을 주시면 읽을 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집에서 또 시인님께 특별히 애틋한 시가 있다면 무엇일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완주라는 시를 꼽고 싶은데요. 이 시는 어떤 사랑하는 마음 혹은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예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 연대하는 마음에는 햇볕이나 일요일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편 상대가 품고 있는 슬픔이나 원망을 완전히 물리쳐줄 수 없어서 애달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시 한 구절에 배불리 슬퍼하고 게을리 원망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지만 그 끝에선 누구든 자기 몫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네. 계속 어떤 소개가 기억에 남는데 용서할 수 없음.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데 저는 또 작품 중에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되는 이라는 작품도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용서해줘. 화해해. 라는 문장이 있는데 용서할 수 없음하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어렸을 때 쓴 시예요.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네, 한 어립습니다. 20대 초반에 술에 만취해서 네. 혼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저런 막 주접을 떨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요? 너 자신을 용서해줘 막 이러면서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고 기겁을 하고 바로 삭제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나 자신한테 하는 취중 진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상대방한테는 화를 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어버린 그런 좀 안 좋은 자세를 아주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듯이 네. 스트레칭 하듯이 썼던 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표지시 휴일에 하는 용서라는 시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휴일에 하는 용서에 대해서 시인님이 덧붙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용서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쳐죽일 놈은 나한테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 망하고, 근데 소소하게 미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좀 치사하고 쪼잔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감정들. 네. 그런 게 더 괴롭다고 느꼈는데 네. 저는 그게 좀 애증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날은 그것 때문에 너무 죽겠다가도 네. 어느 날은 그게 내 삶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력이 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겹겹의 마음으로 시를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으키려고 하는 문장들이 많지만 근데 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엎어져서 누워 있어라. 엎어져서 조금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네, 그런 말씀도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뭐든지 다 막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덜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집 제목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휴일에 하는 용서라는 제목을 결정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서 쓴 시들이어서 네. 조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너무 밝은 눈으로 시를 읽어주셔서 그게 네. 기우였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시집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다른 문장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빗댈 수 없는 마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것도 네. 좋네요. 네, 근데 어떤 좀 무엇으로도 치환될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겹겹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죠?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긴 해도 네. 다음번에 하죠. 네.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빗댈 수 없는 마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쉽진 않으시고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네. 그래도 편집부 의견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휴일에 하는 용서라는 제목을 네. 달아서 좀 더 넓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빗댈 수 없는 마음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면은 네. 너무 그 시에만 치중해서 읽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조금 더 넓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더 인상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장면도 좀 그려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제목도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자 리뷰는 좀 보셨을까요? 뭐 기억에 남는 리뷰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독자 리뷰를 어떤 분이 블로그 일기에 제 시의 한 편을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별다른 피드백은 없었어요. 이렇다 저렇다는 아니고 그냥 뭐 밑줄 이렇게 치고 이게 뭐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상들이 막 다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냥 친구랑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네. 뭐 어떤 걸 구경하고 네. 네. 뭐 어디 학교에서 뭘 하고 이런 일상 중에 제 시 한 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의 블로그 읽기 그 리뷰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시가 어떤 커다란 의미보다는 그냥 어느 날은 색다른 메뉴를 골라서 먹어보는 것처럼 그냥 아주 소소하고 다가가기 쉬운 그런 류의 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일상적으로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네. 그냥 늘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 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실례로 제 시만 해도 일상에 두고 읽기는 좀 끔찍한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저도 앞으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작품 써야 할 텐데요. 네, 또 시인님만의 시쓰기 방식이 있으실까 궁금한데요. 사실은 청취자분들도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하실 거예요. 시를 진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떤 발상들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뭐 메모는 자주 하는 편인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잡담을 하다가 어떤 말에 꽂혀서 맨날 이거 시로 써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럼 친구들이 진짜 질색팔색을 하면서 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말하지 말고 써. 그러면은 그걸
그 카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단어를 메모해놓고 이제 시를 쓸 때 한글 창을 열어놓고 그 메모들을 몇 개 나열해놔요. 아주 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그런 유기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나열해놓고 걔네들이 한번 어떻게 이미지로 묶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낯선 이미지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몰입을 해가면서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또 꿀팁으로 또 넘어가자면은 평소에 지금 연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나 뭐 음악, 또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루틴을 만들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좀 쓰려고 하고 좀 우연성에 입각해서 더 많이 시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어수선하고 산만할 때 좀 더 작업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그 약간 제가 요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그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를 되게 즐겨보는데 네. 그거를 틀어놓고 시를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제 내면에 있는 막 얘기들을 쓰다가도 거기에서 들려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작 운동 이런 단어가 문득 들려와요. 네. 그러면 그 단어를 한번 넣어서 시를 좀 결을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우연성에 입각해서 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우연성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단어들이 주는 자극도 시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시의 전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세실 시인님 들려주세요. 어부.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김종삼 시인이.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상에 틈이 파는 시인 것 같아서 골라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성실하게 고기를 낚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해밍웨이의 바다 노인을 꿈꿀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해밍웨이에 빗대지 않아도 아주 작은 기적과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골라봤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노인과 바다인데 바다와 노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자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정정해드리자면 노인과 바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영향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김종삼 시인도 있지만 또 여세실 시인님이 또 영향받으신 작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시를 쓸 때 아주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네. 그때 김행숙 시인 시와 허수경 시인 시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시에서 주는 어떤 시적 언어가 주는 창란? 이런 거에 되게 크게 매혹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허수경 시인도 되게 좋아하는데
허수경 시인의 시에는 되게 마음에도 여러 겹이 있다는 것이 되게 잘 느껴져서 네.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최정래 시인과 박서원 시인 시를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발화로서 말해지는 것과 침묵함으로써 말해지는 게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면서 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가 잘 써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은데 시인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방법들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시가 안 써질 때가 첫 시집을 내기 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천재. 여천재라고 불러드릴게요. 너무 시에만 엄청 골몰하고 몰두해서 이렇게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시집을 내고 요즘에 되게 큰 슬럼프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시 쓰기에만 내가 골몰하고 내 생활은 제쳐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쓸만한 어떤 재료들이 다 소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잘 안 써질 때 뭔가 억지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생활에 집중하면서 일상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 일상도 잘 유지하면서 시를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로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여세실 시인님께서 요즘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네. 좀 7080이나 올드팝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LP바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듣는데 네. 뭐 원준이, 전유나, 뭐 강수지 이런 가수들 너무 좋아하고요. 네. 박남정도 좋아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조한 바이즈나 앨리슨 크라우스 이런 가수들도 되게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노래를 들으면서 네. 힐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앨리슨 크라우스라는 가수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여름밤에 차가운 레몬차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집에는 또 여러 책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전이나 곤충도감, 식물도감, 명리학 이런 책들도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것들 즐겨보시나요? 제가 사실 이런 도감류를 즐겨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네. 그 살아 움직이는 도감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다가도 어떤 꽃을 보면은 그게 무슨 꽃인지 다 아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막 한 30분 넘게 열강을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식물 도감을 따로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와. 뭐 별을 보더라도 그 별에 대해서 막 우주에 대해서 엄청난 강의를 해주시고 약간 박학다식하셔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설명들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솔직한 심정 좀 나오나요? 네,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좀 시 쓰는데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종종 들곤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토지문화관에 잠깐 레지던시를 가 있었는데 그때 이병률 시인이 같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병률 시인이 이제
그 토지문화관 근처 호수를 산책하는데 모든 식물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 너무 깜짝 놀라서 나는 시를 쓰면 안 되는 걸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확실히 조금 시 세계가 달라지긴 하지만 확실히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시인님 또 앞으로의 계획 궁금한데요. 요즘 또 어떤 작업을 이어가고 계실까요? 제가 첫 시집에서는 좀 저의 내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좀 바깥에 시선을 두고 시를 쓰고 있어요. 특히 좀 성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되게 기운이 없고 되게 무기력할 때 주변에 있는 성실한 사람들을 떠올려요. 네. 그러면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제자리에서 꿋꿋이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지켜가고 있는 평범한 최선에 대해서 시를 써나가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다음 작품집도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일에 하는 용서의 여세실 시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제가 시집이 나고 처음 접한 외부 행사이기도 하고 제가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아직까지도 너무 떨리기도 하는데요. 너무 잘하셨는데? 이영주 시인님께서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정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부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휴일을 보내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문장의 소리와 휴일에 하는 용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세실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